창업의 그림자.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열었지만 망하고 남은 건 빚뿐. 김영우 59세는 오래 다니던 회사 정문 앞에 멈춰 섰다. 30년 넘게 지켜온 공간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겹도록 오르내리던 회색 빌딩.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는 책상도 점심을 함께 먹던 동료들도 없었다. 영호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팀장이 마지막 악수를 건넸을 때 영호는 기분이 묘했다. 허탈함, 자유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가슴을 파고들었다.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바로 퇴직금 1억 5천만 원. 평생의 땀이 응축된 돈이자 남은 인생을 책임져줄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영호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돈 함부로 쓰면 안 되지. 하지만 가만히 묵혀둘 수도 없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치킨집 간판이 몇 개나 스쳐 지나갔다. 퇴직을 앞둔 동료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떠올랐다. 야, 치킨집이 제일 낫다더라.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안 망한다잖아. 맞아, 요즘 배달 앱도 있어서 장사 잘 되면 대박이지.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내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영호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여보, 이제 회사 안 다니니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아내는 밥을 뜨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퇴직하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조금 쉬어도 되잖아요. 영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쉬면 뭐가 나아져? 퇴직금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몇 푼이야. 우리 노후 예약자금 다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치킨집. 치킨은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실패할 확률도 적다더라.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도 알잖아요. 동네마다 치킨집이 몇 개씩 있는 거. 그 많은 가게 속에서 우리만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영호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는 망하지만 누군가는 성공하잖아. 난 회사에서 30년 동안 버텼어. 성실함으로. 장사도 마찬가지야. 성실하면 손님이 알아줄 거야. 그의 말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후 느껴지는 기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밤 모두 잠든 뒤에도 영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켜고 치킨집 창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프랜차이즈 광고들이 쏟아졌다. 월 매출 1억 보장, 초보 사장님도 성공. 그 같은 문구들이 영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는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사장이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 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전해졌다. 그 떨림이 앞으로 다가올 몰락의 그림자라는 것을 영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퇴직 후 한 달, 김영호의 일상은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출근길에 오르지 않아도 됐다. 처음에는 여유가 좋았다. 커피 향을 맡으며 신문을 천천히 읽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오랜 직장인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신문 기사마다 등장하는 노후 빈곤, 중장년 실직자 증가 같은 단어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퇴직금 그냥 두면 안 돼. 뭔가 해야 해. 그래야 살아남는다. 프랜차이즈 설명회. 어느 날 그는 대형 호텔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 참석했다. 현관 앞에는 대한민국 1등 치킨 브랜드 라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다녔다. 무대 위 프레젠터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여러분, 치킨은 불황이 없습니다. 1년 내내 꾸준한 매출,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 그리고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 스크린에는 성공 사례가 줄줄이 흘러나왔다. 50대 초보 사장님, 1년 만에 매출 5억 달성. 퇴직금 1억으로 인생 역전.
청중 속에서 누군가 감탄하듯 중얼거렸다. 와, 나도 저렇게만 된다면. 영호의 가슴도 두근거렸다. 자신도 저 성공 사례 속 한 장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차올랐다. 아내와의 대화. 박람회에서 돌아온 날 영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치킨집 괜찮은 것 같아. 본사에서 다 도와준다더라. 교육도 해주고 메뉴도 신제품 계속 나온대.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당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가게를 열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빚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영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걱정 마. 본사에서 손익구조 다 계산해줬어. 월세, 재료비 빼고도 순이익이 몇백은 남는다더라. 손님만 잘 오면 돼. 아내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지만 영호의 단단한 눈빛에 더는 반대하지 않았다. 점포 탐방. 며칠 뒤 영호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함께 점포를 보러 다녔다. 대학가 근처, 지하철역 근처, 신도시 상권. 직원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여기는 배달 수요가 많습니다. 여기는 주택가라 가족 단위 고객이 많아요. 여기는 경쟁이 좀 있지만 브랜드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영호는 메모장을 꺼내 꼼꼼히 기록했다. 마치 신입사원 시절 상사의 말을 받아 적듯 진지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다시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환상 속의 가게.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의 치킨집이 그려졌다. 노란 간판이 환하게 켜진 가게 앞에 줄 서 있는 손님들. 가게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치킨 튀기는 소리가 가득했고 그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활짝 웃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치킨 나왔습니다. 아내는 계산대에서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아들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씩씩하게 달려나가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이 꿈처럼 선명했다. 영호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회사원이 아니라 사장님이다. 내 가게, 내 손으로 성공시켜야지. 그는 다시 잠을 청했지만 설레는 마음에 좀처럼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킨집 사장으로서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환상의 그림자 뒤에는 아직 보지 못한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퇴직 후 2달 김영호는 드디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점포 위치는 대학가 근처 골목, 주변에 비슷한 소형 음식점이 즐비했다. 작은 창문과 좁은 주방, 그리고 아담한 홀까지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기회의 공간처럼 보였다. 대출과 퇴직금. 퇴직금 1억 5천만 원. 이것만으로는 인테리어, 장비, 초기 재료비, 광고비를 충당할 수 없었다.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 5천만 원을 받았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말했다. 창업자님, 월 상환금과 예상 매출을 계산해봤습니다. 안정적인 배달 매출을 유지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영호는 서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요. 성공하면 몇 년 안에 빚은 갚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 어딘가 모르게 묵직한 불안이 있었다. 이 돈이 다 날아가면 집까지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인테리어와 장비. 영호는 하루 종일 현장을 오가며 인테리어 기사, 가구 설치 기사, 주방 장비 기사들을 감독했다. 벽지는 화사한 노란색으로, 간판은 LED 불빛으로 반짝였다. 튀김기와 오븐, 냉장고, 배달용 오토바이까지. 손때 묻은 퇴직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내가 말했다. 영호 씨, 정말 이게 필요한 걸까요? 조금 더 절약할 수도 있잖아요. 영호는 단호하게 답했다. 이게 투자야. 제대로 해야 손님이 오지. 허술하게 하면 망해.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이 떨림이 앞으로 닥칠 위험의 전조임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초도 물품 준비. 주방에는 밀가루, 양념, 닭고기 박스가 쌓였다. 처음 보는 대형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다.
이제 내 손으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생각이 복잡해졌다. 배달앱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손님이 하루에 몇 명이나 올까? 광고는 충분히 되었나? 걱정이 겹겹이 쌓였지만 영호는 이를 긴장감으로 여겼다. 긴장할수록 집중력이 올라간다. 잘할 수 있어. 가족과의 역할 분담. 아내는 계산대와 홀 관리, 아들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맡았다. 가족이 함께 움직이자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팀워크가 느껴졌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한다면 불가능은 없겠지. 영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밤늦게까지 점포를 둘러봤다. 하지만 문득 어두운 골목에 위치한 가게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손님이 없으면 배달 앱만 믿어도 될까? 그 불안이 가슴 한켠을 눌렀다. 오프닝 준비. 드디어 오픈 전날 영호는 홀에 서서 LED 간판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 새로 칠한 벽, 깨끗한 주방.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내일이면 진짜 시작이다. 그는 혼잣말을 했지만 설렘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이 압박감이 앞으로 가게와 삶을 뒤흔드는 그림자임을 영호는 아직 몰랐다. 드디어 오픈날이 밝았다. 김영호는 새벽부터 주방에 서서 닭을 손질하고 튀김 온도를 확인했다. 가게 안은 아직 생소한 기계음과 튀김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는 흡족하게 숨을 내쉬었다. 조화 준비는 끝났다. 아내는 홀의 의자를 정리하며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영호 씨, 진짜 손님 올까요? 영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사람들은 치킨을 좋아해. 분명 올 거야.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첫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첫 손님. 오픈 후 1시간,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다. 20대 커플이었다. 아내가 활짝 웃으며 맞이하고 영호는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들어갔다. 치킨이 튀겨지는 소리, 기름에 닭이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새로 배치한 테이블에서 들리는 작은 대화 소리. 영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손님이 나간 후 아내가 속삭였다. 첫 손님이 나가고 나니까 믿기지 않네요. 정말 시작했어요. 영호는 묵묵히 웃었다. 작지만 첫걸음을 뗀 거야. 이제 조금씩 늘겠지. 가족의 협력. 점점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학가 학생, 직장인, 배달 주문.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시작했고 아내는 계산대와 홀을 오가며 손님을 맞이했다. 배달 주문 들어왔어. 아들이 외쳤고 영호는 튀김을 확인하며 빠르게 포장했다. 처음 보는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리고 맛있네요라는 한마디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영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혼잣말을 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구나. 현실의 그림자. 하지만 첫날의 희망 뒤에는 이미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주변 가게의 경쟁, 배달 앱 수수료, 재료비 부담. 점심 장사 후 남은 수익을 계산해 보니 순익은 기대보다 적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호 씨, 오늘은 성공 같지만 매일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조금 더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손님이 늘 거야. 그의 눈빛에는 희망과 결심이 섞여 있었다. 하루의 끝. 밤이 되자 홀은 조용해졌다. 영호는 가게 문을 닫고 간판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그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첫 손님, 첫 배달, 첫 매출 기록 모두 그의 손끝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 여전히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내일은 더 많은 손님이 올까? 혹시 배달앱 수수료와 재료비가 오늘보다 더 부담되진 않을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보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첫날의 희망과 설렘 속에서도
이미 창업의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첫 주가 지나고 영호의 가슴속 설렘은 조금씩 무게를 잃어가고 있었다. 오픈 초반의 손님은 이제 더 이상 줄을 서지 않았다. 대학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이미 다른 배달 앱을 통해 더 저렴하거나 새로운 치킨집을 선택했다. 경쟁의 현실. 골목 건너편에는 프랜차이즈 대형 치킨집이 들어섰다. 커다란 간판과 화려한 LED 조명, 그리고 광고용 배달 프로모션. 영호는 그 가게가 생긴 날부터 하루 종일 불안했다. 손님이 저기로 다 빠지면 어떡하지? 그의 생각은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첫 주말 배달 앱 주문 수치는 급격히 줄었다. 배달 수수료만 지불하고 나면 순이익은 거의 남지 않았다. 재료비와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손익분 기점조차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불안과 초조. 밤이 되면 홀은 텅 비어 있었고 영호는 주방 불빛 아래서 홀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손가락 끝은 피곤하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간판도 화려하게 했고 메뉴도 본사에서 추천한 대로 했는데.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영호 씨, 오늘 매출은 어땠어요?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 절반도 안 되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계산기를 내려놓았다. 아내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가족 사이의 긴장. 아들은 배달을 하면서도 점점 불만이 쌓였다. 아버지, 요즘 주문도 줄고 매일 힘들어요. 저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영호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자기 연민이 섞였다.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 아내 또한 걱정이 늘어났다. 영호 씨, 이번 달 월세랑 대출 이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영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우린 시작했어.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조금만 더 버티자. 현실의 무게. 주방에서 튀김기 앞에 서 있으면 손님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다. 닭고기 박스를 열 때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이러다간 퇴직금도 다 날아가고 대출만 남는 건 아닌가? 영호는 한참 동안 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첫날의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런 시련도 경험이야. 어떻게든 버티고 전략을 바꾸면 다시 손님이 올 거야. 작은 희망. 그날 저녁 배달 한 건이 들어왔다. 혼자 사는 직장인, 처음 보는 고객이었다. 맛있게 드세요. 아내가 포장을 건네며 말했다. 영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 한 건이 시작이야. 내일은 더 많을 거야. 그러나 그 작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미 미래의 불확실성과 실패의 그림자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치킨집을 연 지 2달이 지나자 영호의 집안은 조용한 긴장 속에 휩싸였다. 퇴근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그는 여전히 가게와 주방에 매달려 있었고 아내는 살림과 홀 관리, 아들은 배달로 하루를 보내느라 지쳐 있었다. 아내의 불만. 저녁 식탁. 아내가 말문을 열었다. 영호 씨,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매출도 줄고 카드 대금이 날아올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영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아내는 분노와 피로가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끝까지? 이 끝까지가 언제까지예요? 퇴직금은 이미 절반이 사라졌고 남은 대출이 날 짓누르고 있는데 당신은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뭉클거리며 올라왔다. 맞아, 나도 두려워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잖아. 아들의 반항. 아들은 배달 가방을 정리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지,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녁 늦게 배달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해야 해요? 영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들아, 내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일이야.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침묵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만 서로의 부담과 책임이 너무 커서 말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점점 쌓이는 피로와 긴장. 가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밤마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영호는 배달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확인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첫 달 순이익이 줄었구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아내는 식탁 위에 앉아 손을 떨며 말했다. 이제는 아이 문제도 걱정이고 내일 월세와 카드 대금은 어떻게 감당할지 영호 씨, 현실을 직시하세요. 영호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가족이 나를 믿고 있으니 나는 무너질 수 없다. 하지만 그 다짐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책임과 압박 그리고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하루하루 그를 옥죄었다. 작은 갈등의 폭발. 어느 날 아내가 결국 폭발했다. 영호 씨, 이제 그만하세요. 가게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계속 고집만 부리잖아요.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나? 우리 남은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말다툼은 길어졌다. 아들은 거실 구석에서 배달용 장갑을 쥐고 울먹였다. 아버지, 왜 우리 가족만 고생해야 해요? 그 순간 영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이 가족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현실.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영호는 홀로 거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 가족을 위해 시작했으니까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그의 손끝은 아직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남아 있었다. 갈등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치킨집 오픈 후 3달, 김영호는 대출과 재료비 부담으로 점점 재정적 압박을 느꼈다. 첫 달 대출 이자와 재료비, 인건비가 겹치면서 순이익은 거의 없었고 가족 모두가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아내는 가게와 미래를 걱정했고 아들은 배달과 공부 사이에서 지쳐갔다. 은행의 연체 경고와 반복되는 손실은 영호에게 빚의 무게와 현실적 한계를 실감하게 했다. 작은 손님들의 칭찬이 희망을 남겼지만 빚의 그림자는 가족과 가게를 점점 옥죄고 있었다. 김영호의 치킨집은 4달 차에도 매출은 불안정했고 작은 트러블이 계속됐다. 홀 손님은 음식 지연을 문제 삼았고 배달 중 아들은 지쳐 불만을 터뜨렸다. 재료 손실과 손님 클레임, 가족의 피로가 겹치며 창업 현실의 고통이 날카롭게 드러났다. 영호는 가족과 직원, 손님 사이에서 갈등을 조율하며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압박과 불안이 자리 잡았다. 작은 손님 칭찬이 희망의 불씨가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이제 가족과 가게를 지키려면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치킨집을 연지 5달, 김영호는 점점 현실의 한계를 절감했다. 매출은 줄고 배달 주문은 간헐적이며 퇴직금과 대출로 시작한 가게는 빚과 압박 속에 놓였다. 가족과의 긴장도 최고조에 달했다. 아들은 지쳐 배달을 포기하고 싶어 했고 아내는 현실적 선택을 요구했다. 영호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작은 손님 칭찬과 희망의 불씨가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결국 그는 마음속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연 김영호는 처음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오픈 몇 달 만에 매출은 점점 줄고 배달 주문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프랜차이즈 경쟁과 재료비, 은행 대출 이자까지 겹치며 현실의 압박이 그와 가족을 옥죄었다. 가족 사이에는 긴장이 쌓였다. 아들은 배달과 학교를 병행하며 지쳤고 아내는 가게 부담과 미래 불안을 호소했다. 영호 자신도 빚과 책임, 실패의 그림자 속에서 갈등했다. 손님과의 작은 트러블, 재료 손실,
직원 문제까지 겹치며 창업 현실의 가혹함이 점점 선명해졌다. 결국 영호는 가게를 정리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재정비했다.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저녁을 함께하며 안도와 새로운 결심을 얻었다. 몇 달 뒤 그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시작하며 실패 속에서도 가족과 희망을 지키는 삶을 선택했다. 창업의 그림자는 남았지만 영호에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었다.